12월 16일, 오늘 글로벌 시장이 정말 정신이 없었죠. 한마디로 AI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친 날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불씨가 아시아로 확 번지면서 시장을 그냥 아주 뒤흔들어 놨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의미는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이거 혹시 AI 버블 드디어 터지는 거 아니야? 진짜 올해 내내 시장을 이끌었던 게 바로 이 AI잖아요. 근데 바로 그 AI 관련주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젠 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거 아니냐는 공포감이 확 퍼진 거죠. 미국에서 시작된 이 AI 공포가요, 정말 순식간에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시장을 덮쳤습니다. 보세요. 일본 니케이가 1.5% 넘게 빠졌고, 와, 특히 한국 코스피는 2% 넘게 급락했죠. 아시아 주요 증시가 그냥 다 파랗게 질려버린 겁니다. 근데 오늘 시장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AI 주식이 떨어졌네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거든요. 아시아 시장은 왜 그렇게까지 반응했는지, 미국에서는 또 어떤 다른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일본 중앙은행은 왜 등장하는지, 자, 이 복잡한 퍼즐을 지금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퍼즐 조각이죠. 글로벌 AI 투매 현상.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월스트리트였습니다. 그동안 AI라고 하면 그냥 묻지마 투자처럼 막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슬슬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알겠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돈은 언제 벌어?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이 의구심 하나가 브로드컴, 엔비디아 같은 대장주들을 순식간에 끌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충격파가 다음 퍼즐 조각인데, 고스란히 아시아로 넘어온 거죠.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이 밤새 불안하면 다음날 아시아 시장은 그 영향을 그대로 받잖아요. 특히 반도체나 기술주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곳은 정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56%나 빠졌는데요. 이건 그냥 미국 기술주가 떨어져서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엔화 가치 급등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끼어들었거든요. 일본은 수출 기업이 많으니까 엔화가 비싸지면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이 두 가지 악재가 겹친 겁니다. 엔화가 왜 갑자기 강세가 됐는지는 잠시 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다룰게요. 근데 한국 시장의 충격은 정말 훨씬 컸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2.24% 폭락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중요했던 심리적 지지선 4천선이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빠졌을까요? 주범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셀코리아 현상이 터진 거죠. 하루 만에 무려 1조 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그냥 던져버리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볼까요? 세 번째 이야기, 미국의 혼조세입니다. 재밌는 건 기술주들이 다 같이 하락했다고 해서 미국 시장 전체가 침울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 바로 자동차 업계입니다. 포드와 테슬라, 이 두 회사의 운명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거든요. 여기서 시장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왼쪽 포드는 순수 전기차는 좀 힘드네. 하이브리드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있는데, 오른쪽 테슬라는 오히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은 이제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 만드는 회사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AI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일본 증시 이야기하면서 엔화 강세,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AI 이슈가 시장의 한쪽을 뒤흔들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이 일본은행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쩌면 AI보다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이야기죠. 이걸 이해하려면 통화 긴축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냥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네? 이제 좀 걷어들여야겠다 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물가가 너무 오를 때 쓰는 방법이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금리가 거의 0%였어요. 계속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일본은행이 드디어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팍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금리정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일본식 저금리 시대가 끝난다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 차트 딱 나타나 있습니다. 보세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기대감에 엔화 가치는 달러보다 강해지면서 막대가 위로 쭉 솟아있죠? 반면에 우리 원화는 어때요? 아까 외국인들이 주식 팔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여파로 가치가 떨어지면서 막대가 아래로 푹 꺼져 있습니다. 정말 대조적이죠? 자,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그 안에서 개별 회사들은 또 저마다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오늘 특히 뉴스에 많이 나왔던 두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 이야기를 보면 시장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후지 미디어인데요. 어떤 향동주의 펀드가 너네 회사 지분 우리가 확 사버리겠다 하고 선언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어요. 이건 그냥 한 회사의 싸움이 아니라 그동안 싸다고 무시했던 일본 기업들이 이제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신호를 시장에 준 셈이죠. 반면 한국의 고려아연은 완전히 반대 상황이었어요. 여기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회사가 우리 미국에 11조 원짜리 큰 거 하나 짓겠습니다 하고 야심차게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주요 주주들이 잠깐만, 그 돈 어디서 나는데? 그 방식은 안 돼 하고 반기를 든 거죠. 결국 이 다툼 때문에 이 회사 시끄럽겠는데 하는 우려가 퍼지면서 주가가 10%나 폭락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정신없는 하루였잖아요. 그럼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를 위해 딱 3가지만 기억한다면 뭘까요? 첫째, AI 랠리가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제 꿈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돈은 벌고 있니?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하는 거죠. 둘째, 중앙은행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것. 일본은행이 말 한마디 할까 말까 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가 들썩이는 걸 보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제는 옥석 가리기 시장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좋고 다 같이 나쁜 시장은 끝났어요. 포드와 테슬라처럼 같은 업종 안에서도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오늘의 이 모든 혼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2개의 큰 축, 바로 기술주와 값싼 돈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다음 세상을 이끌어갈 동력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숙제일 겁니다.